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진규호입니다. 금일 세계해양포럼에서 이 큰 자리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분들 앞에서 우리 부산항의 그린포트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어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최자 여러분, 그 다음에 24분의 기획위원 여러분, 그 다음에 행사 진행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부산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포트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입니다. 저희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2004년도 1월 달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3개 본부, 2개 사업단, 2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한 1조 2천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주로 신항만 개발, 북항 재개발, 배후단지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역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 오래된 노후화된 무드의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 운영,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산항이 정말 경쟁력 있는 해운, 물류, 항만 중심지로 발전을 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설립한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입니다. 해낭입니다. 부산항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2,270만 TU를 처리했습니다. 세계 7위에 랭크되어 있고 환적 화물 기준으로는 1,227만 TU를 처리함으로써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화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 3천만 TU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5%를 부산항에서 처리함으로써 부산항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위 10대 항만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항의 해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항은 크게 부산항 북항, 그 다음에 부산항 신항, 감천항, 다대포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항 북항은 예전에 오래된 항이죠. 그래서 주로 우리 중국, 일본, 동남아를 기항하는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신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사의 환적 허브항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화물 구조는 전체 화물 중에 95%가 컨테이너 화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항에서 70% 정도를 처리하고요, 북항은 30% 정도를 처리하고, 감천항은 벌크 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항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항만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포트 추진 활동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많이 발제하신 분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우리 국내에서도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이 특별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각의 기관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 항만공사에서도 부산항 그린포트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항만공사는 2019년도에 부산항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공정과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서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70% 감축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 원별로 선박 분야, 하역 장비 분야, 그린 에너지 분야, 기타 친환경 분야로 나누어서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2018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지난해 집계를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22년 기준 달성할 목표를 2년 빨리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박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사에서는 AMP 시설, 육상 전원 공급 장치죠. 그래서 이걸 저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압용 AMP 같은 경우는 78개소에 지금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고압용 AMP에 대해서는 신항 2군데, 북항 2군데에서 총 8선석에 20개 SPO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용률은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률을 촉진하기 위해서 항만시설 사용률을 감면한다든지 또 제도를 정비하든지 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산 항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항만 안내선입니다. 지금 여기 디젤에서 저희들이 전기 추진선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나와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내년 초에는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110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를 우리나라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난번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면서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관공선 한 140척, 그 다음에 기타 관공선 포함해서 한 400척을 2030년까지는 친환경 연료를 이용한 관공선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한계 내에서 20해리 정도 내에서 입항할 때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입출항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인센티브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확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LNG 벙커링 기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고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사업성 분석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선박에 공급하는 연료가 주요 원료가 향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정말 LNG로 바뀔 것인가 아니면 암모니아로 바뀔 것인가 수소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협의해서 LNG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복합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역 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박 부분은 끝이 나고 하역 장비 부분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는 야드 크레인하고 야드 트랙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야드 트랙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산항에 총 한 684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디젤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LNG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 66% 정도가 교체가 완료되었고 올해도 50대에서 매년 조금씩 해서 25년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하고 정부가 25%씩 부담을 하고 운영사가 50%를 부담하는 그런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 LNG 연료 진환이 어려운 잔존 수명이 5년 이하인 그런 야드 트랙터에 대해서는 DPF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DPF를 부착을 해서 우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5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드 크레인, 전기 야드 크레인을 이용한 R&D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작업을 할 때 크레인 옆에 야드 트랙터가 붙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더 기술 개발이 좀 더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충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용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드 크레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이 뭐 야드 크레인, 트랜스프 크레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주로 신항 같은 경우는 다 전기로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처음부터. 북한 같은 경우는 총 121기가 있는데 그 중에 85기를 지금 전기로 전환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25년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TC 부분도 일부 잔존 수명이 남지 않은 그런 TC에 대해서는 DPF를 부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는 뭐 셔틀 커리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야드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이송시키는 장비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LNG 하이브리드식입니다. 뭐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LNG로 발전을 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축전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에너지 부분입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지역이고 2030년까지 845만 제곱미터를 개발해서 국내 기업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는 개발을 완료해서 국내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00명 정도가 고용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요. 연간 한 200만 명 정도가 200만 TU 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류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류센터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온실가스도 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물류센터의 전기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일부 수익금으로는 우리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서 사회적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열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전 시스템인데 우리 바닷물 자체가 이제 겨울에는 조금 차갑고 5에서 10도 정도 차갑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5에서 8도 정도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 해수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냉난방 시스템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료비도 한 50% 정도 절감하고 온실가스도 50% 정도 절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수소 트럭은 상용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소 차량에 대비를 해서 신항하고 북항에 수소 충전소를 건립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타 친환경 활동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항만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살수차라든지 분진 흡입차라든지 이런 차량을 우리 기관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항만 주변에 이렇게 빨갛게 점이 막 이렇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존에 4개밖에 없었는데 21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지역 주민이나 또 우리 근로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꼼꼼한 어떻게 보면 감시 체계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부산항 대기환경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터미널 운영동에 터미널에 보면 운영 건물이 많습니다. 운영동에 대부분 다 냉난방 보일러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저녹스 버너를 전량 교체를 해서 녹스를 한 84% 정도 절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IoT 분리 수거기를 한 4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저희 본사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플라스틱을 재사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제품을 업사이클링해서 취약계층에 배부도 하고 실질적 홍보용품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우리 부산항에 기항하는 여객선에도 수직기를 놓아서 같이 함께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좀 붉은 등이 나트륨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이 이 항만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항이 24시간 가동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이 등이 한 4,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3년간에 거쳐서 전량 LED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끝으로 4,200개 전량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운영사는 사실 비용도 절감을 하고 또 CO2도 절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도 조금 강화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항의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친환경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어떤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온실가스를 저감할까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고요. 지난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 세계 각국이 196개 국가가 있는데 각국이 이 탄소 중립을 제대로 이행을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 자체는 한 220억 톤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도 되면은 지구 기온이 2.1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세계 각국의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참여, 그다음 대대적인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지난해 12월에 해수부에서 탄소 중립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그 비전을 2050 해양수산 탄소 네거티브 이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넘어서 네거티브로 가겠다 하는 말씀 같고요. 항만 분야를 포함한 5개의 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금년 5월부터 전문가 공동으로 탄소 중립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항만 분야의 어떤 탄소에 대한 배출량 측정하는 기준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 기준도 조금 정하고 앞으로 목표시도 설정을 해서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관계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 중에서도 탄소 중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항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